예, 안녕하세요. 제, 그,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뭐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저런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매출액이 이제 당해 기업이 매출액이 많아가지고 중소기업을 벗어난다. 또는 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당해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내인데 이제 회사가 이제 이익이 쌓이고 사내 유보금이 많다 보니까 그 사내 유보금으로 다른 그 중소기업 회사를 M&A로 해가지고 그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당해 회사의 매출액만 가지고 중소기업을 판단하느냐, 안 그럼 다른 그 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회사의 그 매출액도 이 중소기업 판단할 때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려면은 그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그 규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일단은 그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셔야 돼요. 그게 모법이고,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중소기업 기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변형돼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세법을 다뤄야 되니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웬만한 뭐 제조, 건설, 뭐 또 소매 업종은 뭐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소기업이 해당이 되고 뭐 중기업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업종도 이제 제한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제조, 또 소매, 건설 뭐 이런 쪽의 업종이 이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기업은 대부분 받을 수 있고 중기업은 거의 뭐 몇몇 업종에 한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소기업은 그래 중소기업 요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은 요게 이제 별표 3입니다. 별표 3인데 최대 그 매출액이 120억이에요. 뭐 화학물질 제조업 등 해가지고 최대 매출액이 120억. 다른 업종 뭐 이런 업종은 80억밖에 안 되고 뭐 또 소매는 50억밖에 안 됩니다. 요는 매출액 이하, 이거는 뭐야? 일반 서비스업은 뭐 10억 이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 매출액은 직전 상계년도의 평균 매출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 매출액 이하라야 이제 그 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요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해당되고 매출액이 꼭 규모 이내이고. 그런데 아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매출액은 이제 이게 평균 매출액인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어서 판단할 때는 당해년도 매출액. 그래서 여기서 평균 매출액은 그냥 매출액으로 본다. 요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인이 또는 중기업인이 대기업인이 판단할 때는 상계년도 평균 매출액을 하는데,
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최대 120억 이하라야 소규모 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기업은 아까 이거 이제 최대 120억 매출을 오버할 거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되느냐?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아까 소기업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까 별표 3을 보았고요. 중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이하 평균 매출액인데 별표 1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별표 1의 그 매출액 이하라야 일단 중기업 안에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좀 큰 기업이 돼야 되니까 일단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별표 1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1인데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여기도 보면 이제 최대 1,500입니다. 1,500 평균 매출액이라는 거는 직전년도, 상계년도 평균 매출액. 그래서 뭐 종이 제품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속 제조업 뭐 이런 쪽이 이제 1,500억이고, 그러니까 최대 1,500입니다. 매출액이. 그 다음에 뭐 석유 제품, 목재, 나무 제품,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이 1,000억 이하, 뭐 이런 식입니다. 1,000억 이하.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제조업이 있고. 근데 보통 뭐 자산 규모가 5천억 넘는 회사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매출액이 아마 요 규모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요 규모 이내에 됩니다. 요 보시면은 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제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미만은 갖추었겠죠. 자산 5천억. 근데 매출액이 이제 요 별표 보통 뭐 이런 고무 플라스틱,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조업 이쪽은 1,000억 이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 매출액이, 그러니까 당의 기업만 있으면은 뭐 매출액 판단이 뭐 어렵지 않죠. 자기 매출액만 요거는 그러니까 당의 회사의 매출액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유보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의 회사의 매출액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관계 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에 산정한 별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분율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종속회사, 그거에 따라서 지분율이 일정 이상이 되면은 그 관계기업, 그 종속회사의 기업의 매출액도 합산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이해해야 한다. 근데 관계기업이 뭐냐 하니까 이제 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 3조 2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근데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객관적 기준 또는 주관적 기준이 있는데,
어, 객관적 기준은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주관적 기준인가? 그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죠. 그걸 기준을 했을 때는 뭐 지분율에 상관없이 그 임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면 이제 에, 에, 그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 감상이 대상 기업이 3조의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집단.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 기업인데 관계 기업에 속하는 요 평균 매출액은 별표 2에 따른다. 그런데 별표 2에 따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이 모 회사가 다른 회사를 M&A 해가지고 지분율이 이 30%에서 50% 이렇게 50% 미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배기업 매출 그러니까 내 회사는 당연히 뭐 매출액이 들어가는 거죠. 매출액하고 더하기 종속기업 매출액의 지분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매출액 그 중소기업 판단할 때. 근데 지분율이 50%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지배기업 매출액 요거는 당연히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 매출 이건 지분율 안 하고 그냥 전액 다 합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속기업 50% 이상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액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 고무 제품 플라스틱은 1,000억 이하니까 그 매출액을 포함시키 가지고 1,000억 이상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세제 혜택이 연구 인력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큰 대기업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지금은 중소기업인데 그런 이제 관계기업 매출액하고 포함돼가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뭐가 세제 혜택이 안 되느냐는 현재 그 적용받고 있는 그 중소기업 뭐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을 그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뭐 쉽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A 등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의 범위 자산 5천억 미만이고 매출액이 뭐 업종별로 최대 1,500 이하라야 된다. 그런데 그 평균 매출액 산정할 때는 요 내가 몇 퍼센트를 지배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관계회사 기업에 그에 따라서 매출액을 어떻게 합산해야 되는지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빠뜨리게 되면 아주 뭐 큰일 나게 되겠죠.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요걸 따지면은 매출액이 1,000억 가량 업종 아까 고무 업종 같은 경우 1,000억이 넘어가는데 1,000억이 안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면 적용이 안 되는데 감면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감면율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많이 중소기업이라가 많이 적용한다니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상 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